네, 안녕하세요. 마주스키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쉬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주말 시간을 적극 이용하셔서 복귀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 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계획과 좀 구상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저랑 같이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번에 집필해서 출간한 책을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머릿말을 먼저 읽을 건데 이 머릿말이 사실 형식적이잖아요, 책들은. 근데 제 책을 제가 보니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께가 좀 얇아요. 얇은 이유는 처음에 출간한 책보다 집필량이 더 많거든요. 근데 편집 과정에서 좀 얇게 편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 측에서도 좀 얇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불필요한 내용을 막 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얇아서 반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게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또 가지면서 출간을 결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릿말은 보통 형식적인데 저는 이제 이 글을 쓸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인 거를 다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말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이제 한 글자 한 글자에 어떻게 보면 제 진심을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릿말부터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책이 될까? 제가 처음에 책을 출간했잖아요. 첫 번째 나는 오르는 주식만 산다. 그 책은 이제 멘탈적인 부분 또 재미, 흥미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어요.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고 이제 위로 말이 좀 이제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맞죠. 왜냐면 그 안에서 이제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을 담았으니까요. 위로와 희망 그리고 재미 이런 쪽으로 좀 강조를 해서 주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개념도 알게 되고 세력주에 대한 개념도 알게 되고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이번 책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책, 이제는 뭔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낼 수 있는 책, 조금 진지하고 실제적인 어떤 결과, 그걸 제가 요즘 많이 강조드리죠. 그래서 사실 책을 내기 전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에 그런 댓글이 요즘 많이 달려요. 이제 좀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 개념을 좀 제가 가르쳐드린 개념을 토대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좀 방향이 이제는 구독자들과 같이 수익을 내는 그런 방향을 좀 갖고 싶었던 거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하는지, 여기에 대한 통계가 이제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요,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통계와 확률로 이루어져요. 주식 투자는 우연히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실력자와 비실력자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하던 사람이요, 실력자가 경험이 쌓이고 개념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져요.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는 들어요. 선물 투자하면서 선물 옵션 그쪽은 이제 레버리지가 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정말 망하는 경우를 봤어요. 몇백억을 가진 사람이 단 몇 억만 남기고 자살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런 걸 못 봤어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해요. 중간에 못해진다 막 잃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레버리지 자체가 한순간에 망가뜨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신용미수를 끼고 하면은 뭐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 자체를 안 하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다 할지라도 반토막이 났다 할지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성공한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주식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뭐 주식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주식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어요. 이건 뭐 도박판 아니냐, 다 깡통 차는 거 아니냐, 다 손해보는 거 아니냐. 맞죠? 어느 정도 맞죠? 근데 저의 그런 고정관념을 이제 깨트린 것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아,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승산이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까?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할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 책 제목 자체가 주제 자체가 세력주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예요. 그러니까 단타나 뭐 급등주 올라타는 이런 테크닉을 쓴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책으로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글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확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바가 아니고요. 제가 뭐 오바하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막 설레발치고 그런 성격은 아닌데 이제 세력주의 공통된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고 답을 얻으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 책은 이제 세력주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라는 거는 투자자가 직장인 투자자든 어떤 투자자든 어렵지 않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가치 투자 성격상 당장 급등하는 거에 올라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식 시장은요, 제가 오랫동안 하니까요, 과거에 막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막 사라지고 막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통계입니다. 다 3년을 못 버텨요, 시장에서. 왜냐면 이거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통계적으로 다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제 주관적인 것이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상승장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12개월 이렇게 하겠네요. 그럼 이게 진행이 되면 이때 보통 많은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와요. 소문을 듣고 시장이 좋구나, 돈을 벌었구나 라고 해서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언론에서도 막 갑자기 뭐 슈퍼개미들이 나오고 뭐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막 소개하니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요, 3년을 못 버텨요. 왜냐하면 이때 호황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이클이에요. 호황이 있고 나서는요, 그 뒤로 2년 정도는 이제 침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럼 호황 때, 쉽게 말하면 고점 때 들어와서 침체를 2년 동안 겪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나가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상승장이 나오게 돼요. 호황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또 어떻게 돼요? 그때 소문 듣고 또 들어오는 거죠. 주식에 비관적이었다가 다시 해볼까 하면서 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죠, 이런 게. 악순환. 이 사이클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솔직하게 내가 왜 주식을 시작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저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을 보게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호황장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직장 동료나 누군가나 가족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이야기를 듣고 들어오기 때문에 호황 시장에 들어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바이오주가 급등하고 막 1000% 올라가고 2000%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에 손실이 누적되면 버틸 수가 없게 돼요. 대부분 왜 그렇죠? 급등주 매매를 하니까. 급등주 매매라는 걸 처음부터 모르죠. 그냥 호재가 있고 좋은 회사인 줄 알고 들어오죠. 차트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가격 분석이 아니고 처음이니까요.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고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 급등주는요, 호재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냥 오르지 않잖아요. 이 호재만 봐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 호재만 믿고 고점에서 매수해서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꽤 많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투자자는 이런 과정으로 손실을 입고 결국 버티다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손실이 누적되면요, 사람의 심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주요 포인트예요. 주식은 심리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심법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게 심리가 무너지는 게 손실이 누적돼서 그래요. 더 조급해지고 더 섣불리 매수하게 되고 악순환에 악순환이 계속 빠지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건 이게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이건. 누구나 예외 없어요. 정말로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잘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증권 업종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실을 보면 이렇게 심리가 섣부르게 매수하게 되고 이거 뇌동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아닌 도박이 되는 거죠. 야, 한 번만 올라라, 2번만 올라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점이다? 중요한 거예요. 급등하는 거를 붙잡기 때문에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손실이 커지거든요. 급등주는 크게 수익을 줌과 동시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만큼의 손실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걸 인지 못하고 들어갔다 크게 손실 났어요. 1000만 원 넣었는데 마이너스 20% 됐어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날라간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200만 원이 손실이 되면 그게 정상적인 어떤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한순간에 없어진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력들이 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걸 빨리 전개시키는 거예요. 흔드는 거. 막 플러스 30% 갔다가 마이너스 막 20% 갔다가 또 플러스 막 50% 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거 자체가, 얘네가 세력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사람들이 맛이 가버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 맛이 가버리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더 자극적으로 차트를 흔들어서 물량을 흔들어서 물량을 넘기거나 미수를 쓰게끔 만들어요. 판단이 흐려지니까 여기서 막 추가 매수하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오고 대출 받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게 세력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판단했다고 생각하죠. 내가 판단했고 나의 베팅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출발부터 급등주에 들어오신 이상 세력의 설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미 거미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얘네가 괜히 급등주 만들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막 정신 나가게 할지, 아쉽게 만들지, 흔들지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얘네는 이미 투자에 잔뼈가 녹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심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컨트롤해야 돼요. 심리.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책에는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는 방향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급등 시점, 이런 시점이라고 썼죠.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점이라는 건 이제 급등하는 거, 막 호재 터트리고 급등하고, 최근에 급등하는 뭐 원전 관련주도 사실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원전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 막 급등하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매수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서 다 손실 보거든요. 수익을 볼 수도 물론 있죠. 있어요. 테크닉과 기술과 이제 경험이 있으면, 노하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직장인들이 또는 초보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못하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선 제가 그냥 하지 말라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초보자라고 한다면,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이걸 하지 말고 성공하는,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이제 접근 방식으로 먼저 가시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이 무엇입니까? 세력주 가치 투자라는 건 세력이 매집했다라는 확신하에 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막 집중하고 미국장이 어떻게 됐고 이것까지 막 다 신경 못 써요. 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업을 신경 쓰기도 힘든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최근에 막 주식들 보면 일동제약도 그렇고 정말 맛이 갔잖아요. 막 이 에디슨 EV 보십시오. 막 장난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직장인분들이. 그래서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응을 잘해도 손실을 줄이거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매도를 잘하거나, 얼마 전에도 이구산업 같은 경우 올랐다가 바로 주저앉잖아요. 그런 주식 굉장히 많잖아요. 저기 누보라는 회사도 농업기계 관련주인데 올랐다가 바로 주저앉잖아요. 수익이었다가 손실로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가치 투자로 먼저 접근하시고 이걸 경험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발전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발전해 나가시면서 경험을 쌓으시고 시장을 이해하는 거죠. 감정의 기복이 덜 생기면서 합리적 판단과 시간차를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매매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공의 자신감과 근거를 통해서 수익 매매, 단기 수익, 단타 매매, 초단타 매매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시간이 많아요. 내가 뭐 딱히 직장인이 아니고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70에서 80% 정도는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직장보다는 전업 투자 시간이 많아요. 오전에도 시간 많고. 그럼 처음부터 단타 매매를 좀 연습할 수는 있겠지만 예외적인 경우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쉽진 않아요. 경험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 책의 목적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천천히 가는 방법을 배우고 확실히 오르는 주식 패턴을 배우기를 권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세력이다 하면서 뭐 음모론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차트 패턴이 목적이죠. 근데 차트 패턴을 이해하려면 이게 상식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게 상식이 없어요. 여러분 왜 상식이 없죠? 어떤 사람에게 상식이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룰이 없는 사람에게 상식이 없어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뭐 축구를 할 때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잠깐 멈춰지고 다시 전개가 되잖아요. 룰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중앙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상식적인 거고 룰이잖아요. 근데 상식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룰이 없다라는 거예요. 룰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누가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스포츠 경기에서 룰이 없고 마음대로 하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진행이 안 되죠. 근데도 게임은 진행되고 있어요. 어이없죠. 그럼 뭡니까? 그건 어떤 특정 세력 마음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원래는 진행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건 이제 의도적인 장난에 비롯된 그리고 그 패턴들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책에도 집필을 했습니다. 제가 루보 사태에 대해서 그 컬럼을 적었어요. 과거에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 작전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 패턴이 이제 대주주가 제가 적었지만 대주주가 막 홍보도 하고 뭐 외국인 투자 받는다 하면서 홍보하고 돈들을 막 싹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막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세력은 무조건 스토리가 있어야죠. 스토리 만들어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죠? 시간이에요. 시간. 빠른 시간 내에 올려야 도망칠 수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금강원에서 잡아가니까요. 감시하니까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와 유사한 사태가 뭐라고 제 책에서 적었냐면 에디슨 EV가 지금 이거랑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책에서는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 이름은 이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이름 언급하지 않고 차트만 보여드려요. 차트 패턴을 봐라. 근데 똑같죠.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결국 세력도 사람이고 올릴 수밖에 없고 흔들 수밖에 없고 매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 큰 틀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제가 최근 책 GPR 하기 전에 세력주 가치 투자 기초 매매 과정으로 1기, 2기, 3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총 4주 과정으로 1기, 2기, 3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방에서 이제 모든 분들은 아니시지만 많은 분들, 많은 분들, 또 그분들이 직접 뽑은 종목들의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는 걸 스스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도 얼마 전에 이제 세력주 가치 투자로 들어가셔서 이제 상한가를 수익 봤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세력주 패턴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파동이잖아요. 1파동이면 뭐가 전제가 됩니까? 2파동이라는 게 전제가 되고 어쨌든 세력주이기 때문에 가격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면 대한전선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강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도 결국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시기적인 부분은 가치 투자는 알 수 없어요.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단점이라는 건 이제 언제 오를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가 나중에 반영이 되는 걸 믿고 미리 매수하고 기다리는 게 가치 투자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도 이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전 예시로 하나만 말씀드린 거고 세력주에 대한 분석만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께서도 가치 투자 입장으로 들어가셔서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말이었지만
이것을 이해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머릿말이라는 타이틀이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일장 타이틀로 본문으로 내용을 넣고 싶은 내용이기도 했어요. 근데 머릿말은 또 필요하니까요. 또 그 머릿말도 좀 의미 있게 제가 담아서 집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체계적으로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서 또 시도도 해보고 때로는 뭐 그 100% 성공이라기보다 또 시행착오도 약간은 겪으면서 가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남들이 다 달려드는 급등주에서 피 터지게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셔서 정말 내 상황에 맞는 매매를 찾아가시는 게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간에 이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추가적으로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면서도 이 부분은 좀 글로 표현이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글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또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짚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또 보완해 나가면서 하면은 이 책이 보통의 책을 넘어서 더 의미 있고 더 쓰임새 있는 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